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법성에는 과연 위법성이 뭐냐? 위법성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자고요. 됐죠? 자, 그래서 위법성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이 앞에가 뭐가 있었냐면 반사회적인 스타트가 돼야 되죠. 어떤 반사회적인 행위가 법을 위반하고 그 행위가 위법성이 인정이 되고 책임이 있으면 유죄라 그런단 말이야. 됐죠? 그런데 예전에 학자들 사이에는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위법이지 않냐. 학자들은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뭐라 그래? 실질적 위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위법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실질적 위법이 뭐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막 설들이 있어. 이거는 당연히 여기는 뭐야? 학설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렇지? 근데 몰라도 돼. 여러분 뭐 문화규범 위반 뭐 있는데 우리는 그냥 뭐로 생각하면 돼? 실질적 위법. 그럼 뭐야? 이건 반사회적 행위 이렇게 하면 돼. 이거 우리 통설이니까. 그리고 여기를 이제 우리는 현실적인 법입니다. 국회에서 통과한 법이란 말이야. 이 법은 국회에서 통과한 법이야. 여기를 위반한 걸 뭐라 그래? 위법성이라. 이걸 형식적이라 그래. 그러니까 범죄 성립에서 말한 위법성은 무슨 법이야? 이 법은 당연히 국회에서 통과한 법이야. 관습법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뭐야? 이걸 형식적 위법. 여기서 법은 뭐야? 형식적 법률. 여기 법은 무슨 법이야? 형식적 법이란 말이야. 관습법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위법이란 여기서 말하는 위법성이란 것은 뭐다? 형식적 위법이야. 여기를 위반한 걸 말한단 말이야. 이 법은 무슨 법에 있든 관계가 없어. 대한민국 법이면 뭐 헌법이 됐든 민법이 됐든 형법이 됐든 관계없다는 거야. 됐죠? 그러면 이제 이게 시험에 혹시 뭐라고 나올 수가 있냐 말이에요. 본질론이. 혹시 이렇게 이제 만일에 실질적 위법성이란 말이 나오면은 여러분 여기를 뭐라 생각한다? 반사회적 행위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가지고 실질적 위법성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처벌할 수 없지. 아니 반사회적 행위라고 처벌 못 하잖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구속요건도 있어야 되고 위법성 책임 다 있어야 되잖아. 요거는 구급 문제야. 구급 문제. 7급 이상에서는 간혹가다 뭐를 물어보냐면 그러면 요 실질적 위법을 우리가 논의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는 왜 논의해? 형식적 위법은 사람 처벌하려고. 여기가 위반돼야만 범죄가 되니까. 그러면 아니 실질적 위법을 말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학자들 사이에. 왜 이걸 논의하냐는 거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사람 처벌하기 위한 건 아니야. 그렇지? 뭐 하려고 논의가 되냐면은 바로 요 구속요건 때문에 그래. 법률 때문에. 국회에서 아무렇게나 범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것이 뭐 전제 조건으로 뭐가 돼야 돼? 반사회적 행위가 돼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보자. 지금 여당 국회의원들이 무지하게 많이 엊그제 보니까 나는 요즘 뭐 뉴스가 잘 안 보죠. 나는 원래 뉴스를 싫어합니다. 왜? 하도 거짓말이 많으니까 안 봅니다. 근데
정신을 먹었는데 아들 새끼, 아버지 윤석열이가 일위 했다라고 그래. 여론조사 1위 윤석열이가. 응? 뭐 그럴 수도 있냐? 그러니까 예. 막 이재명이랑 다 겹쳤어요. 그래. 그럴까? 그래서 이제 뉴스를 좀 봤죠. 신문 뒤져봤어. 봤더니 1위는 1위 맞는데 뭐가 조사가 잘못됐더만. 야당 후보 모아놓고 여당 후보 모아놓고 1위 뽑아라 그랬다. 야당 후보 중에서도 윤석열이하고 홍준표하고 누구더라? 안머식 있잖아. 안머식 있잖아. 안내 맞는 애. 그럼 당연히 그 중에 국민의당이 야당에서는 이거잖아. 그쪽 후보는 하나도 없어. 그럼 당연히 그 윤석열이 없고 이쪽에서는 뭐야? 이재명이하고 이낙연 둘이 나눠만 가져도 뭐야? 10몇 프로밖에 안 되지. 둘이 합치면 30%가 넘겠지만은. 그래놓고 빵 여론 조작을 한 거야. 속으로 웃긴 새끼들. 혹시 나오면 이거는 뭐 하냐면 국회에서 벌 못 만든. 만일에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그래갖고 문재인이는 문재앙이라 한다더만. 문재앙이라 그러면 징역 5년 이하이라는 범죄를 만들 수가 있냐는 거야. 못 만듭니다. 왜? 문재앙이라는 걸 만들려면 뭐가 돼야 돼? 그 말한 게 반사회적인 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야? 국회에서 법을 만든 입법이 뭘 주는 거야? 기준을 주기 위해서야. 달리 말하면 입법이 된 범죄화가 되겠지. 범죄화. 또는 기왕에 만들어놨죠. 우리 간통죄 있잖아. 그럼 간통죄를 만들 때는 간통이 반사회적 개성이었을 거라고.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뭐 드라마 보면은 막 유부녀들 뭐지? 그냥 예인 하나 없으면 이상하더만. 오늘날 그게 보편이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배우자 있는 자가 타인과 간음한 걸 막 죄악시하지 않는단 말이야.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다면 기존의 법을 뭐 한다? 폐지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바로 이것을 나눈 이유는 뭐 때문에? 요거 때문에 그래. 구성요건에. 범죄화, 법을 만드는 것과 또는 기존의 법을 뭐 한다? 폐지, 비범죄화의 기준을 주기 위해서 뭐 한다? 실질적 위법이라는 걸 만든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만일에 저기 중동이라는 나라를 보자. 중동. 하긴 우리 잘 모르니까. 거기는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려 된다며. 거기는 뭐야? 일부 다처가 허용되는 문화, 사회 상주가 있는데 거기서 일부 다처를 하면 처벌한다는 법을 만들 수는 없지. 왜? 사회적인 저기들 분위기가 뭐야?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뭐를 만들기 위한 거야?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게 아니라 범죄화, 입법화와 또는 기존의 범죄를 뭐 한다? 폐지하기 위한 기준이다. 한 7것 같은 데서 물어봐. 처벌 아니야. 처벌은 어디? 여가 위반돼야 처벌하지. 법을 위반하면. 이런 거고. 자, 하여튼 이제 평가 방법이야. 자, 그러면 이제 형식적 위법입니다. 그래서 요 구성 요건을 위반하더라도 요건 형법이지. 요건 형법이야. 민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뭐야? 위법성이 없는 거야. 그럴 수도 있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 놨는데, 자, 봐봐. 타인의 재물을 형법 355조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면 뭐가 돼? 횡령죄야. 그 남의 물건을 이제 맡겨놨는데, 돌려줘. 못 줘. 그럼 뭐가 돼? 355조에 뭐다? 횡령이란 구성 요건에 해당이 돼. 근데 안 주는 이유가 뭐냐를 봤더니, 이 자식이 맡긴 놈이 불법이야.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작물을 맡겨놨다 그랬지. 응? 작물을 맡겨놓은 거야. 그럼 민법 746조가 안 줘도 된다고 돼 있어. 불법원인 급여해가지고. 그래서 작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작물의 반환을 거부하면 형법 355조 구성요건에 해당되지만 민법 746조에서 위법성이 뭐야? 없는 거야. 그래서 횡령죄가 안 된다 이 말이야. 알겠죠?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위법성만 있으면 다 처벌합니까? 아니야. 전제 조건에 뭐가 있어야 돼? 형법 구성요건에 해당돼야 돼. 형법 위반돼야 돼, 먼저. 그래서 이제 그 배우자 있는 자가 타인과 간음하잖아. 그럼 민법에서 뭐가 돼? 민법상 불법행위입니다. 예? 민법에서는 일부 일처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 있는 자 혼인에 대한 그 순결 의무가 있어요, 민법에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하면 당연히 뭐하다? 위자료 청구 소송이 들어갑니다. 위자료가. 그래서 민법을 위반했어요. 이 법은 해. 하지만 뭐가 없어? 구성 요건이 없어요. 형법. 왜 처벌 못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면 두 개 다 해당되는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불법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형법의 구성 요건도 해당되고 위법성도 있으면 뭐다? 여기를 불법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러면 자 봅니다. 간혹가다 뭐를 물어보냐면 여기를 물어봅니다. 경찰직에서 위법과 불법은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위법과 불법은 여러분 불법은 뭡니까? 어느 행위가 형법의 구성요건도 해당되고 무엇도 있다는 거야? 위법성도 있다가 불법이고 위법성은 뭐예요? 어느 행위가 이건 필요 없고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했냐 안 했냐가 뭐죠? 위법성이란 말이에요. 구성요건 무시하고 물어보는 게 뭐가 돼? 위법성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살인과 우리가 사람을 죽인 것과 남의 거를 훔친 거라고 생각해 보자고. 자, 살인죄가 되려면 첫째 뭐가 돼? 살인죄 구성요건 해당되고 그것이 법에 위반돼야 되지. 살인죄 불법이지. 절도죄 불법 뭐가 돼? 절도죄 구성요건 해당돼야 되고 뭐야? 위법성 있어야 되지. 그러면 당연히 여가 지금 법이 지금 범죄 사실이란 말이에요. 범죄 사실을 법에 적어놓은 게 구성요건이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누가 봐도 살인의 범죄 사실과 절도의 범죄 사실은 어느 게 더 중해? 살인의 범죄 사실이 중하죠. 그렇잖아요. 3살 먹은 애한테 물어봐. 사람을 죽인 것과 남의 거를 훔친 것은 사람을 죽인 게 더 뭐다? 중한 거지. 그러니까 불법과 불법에서는 경중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살인의 불법은 절도 불법보다 더 중하다, 크다, 그러면 맞는 말인데 위법성은요, 이건 무시한 게 아니고 순수하게 행위가 법을 위반했냐 안 했냐 문제죠. 그 행위가 맞죠? 살인의 행위가 구성요건 법을 위반했냐? 위반해야만 뭐가 돼? 위법성 인정되는 거니까. 맞죠? 위법성은 양과 질의 차이가 없어요. 그냥 그 행위가 법을 위반했냐 안 했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살인 행위와 절도 행위의 위법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양과 질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요게 간혹가다 물어봅니다. 한 문항이겠죠? 한 문항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 방법입니다. 객관적 있고 주관적 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 통설과 판례는 객관적입니다. 요 위법성, 법을 위반했냐 안 했냐 평가를 뭐로 하냐? 우리나라 통설과 판례는 행위를 갖고 구성요건에 위반된 행위만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행위만. 이거 뭐라 그래? 객관적 위법성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관적 위법성론은요, 여기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야, 생각해보자. 반사회적 행위라는 것은 적어도 그 행위가 나쁘다고 평가가 돼야 되는데 이제 1살짜리 또는 정신병자가 사람을 칼로 찌른 게 과연 반사회적 행위냐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 위법성의 평가는 모든 행위가 아니라
적어도 의사 능력이 있는 자, 응? 의사 능력이 있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 이게 주관적 위법성론인데 우리는 그냥 뭐다? 객관적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나라 통솔과 판례는 야 의사 능력이 있냐 없냐 어디서 판단하면 돼? 책임 편에서 하면 되지 않냐? 뭐로 위법성 편에서 하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 위법성론이다. 그 다음에 관계. 우리나라는 구성요건에 해당되면 위법성이 징표 또는 추정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 내 법을 하나, 둘, 세 개만 적어놨지만 세 개만 있겠어요? 수천만 개가 넘어가겠지. 그렇잖아요. 법이 뭐 얼마나 많은데 뭐 행정법만 수백 개, 천 개가 넘어가는데 그거 올리다 언제 다 판단합니까 법관이. 그래서 그냥 구성요건 해당되면 그냥 위법성이 뭐한다? 있는 거로 보자. 추정된 거로 보자. 이게 무슨 소리야? 징표설, 추정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송법 할 때 하겠지만 검사는 뭐만 증명하면 돼? 위법성만 증명하면 됩니다. 여기를 혹시 예전에 20년 전에 경찰이 물어봤던 문제. 연기와 불이다라는 마이어 입장도 있었어요. 구성요건과 위법성은 연기와 불이다. 즉 연기가 나면 우리는 뭐다? 불났다고 뭐가 돼? 추정하지 않냐 이 말이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이걸 징표설 추정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존재 근거설은 우리 말로만 합시다. 소극적 구성요건. 얘들은 구성요건이 두루 돼 있다 했어요. 소극적인 구성요건과 뭐다? 적극적 구성요건. 소극적 구성요건이 뭐였지? 위법성 조각사유 부존재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적극적 구성요건이 뭐죠? 범죄 사실의 구성요건에. 이제 그러면 이 소극적 구성요건은 구성요건에 해당됐다. 그럼 뭐가 돼? 이미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다는 거야. 뭐만 있으면 돼? 책임만 있으면 되는 2단계입니다. 그래서 뭐 군인이 전쟁터에서 적군을 사살하며 정당한 행위죠. 소극적 구성요건은 적극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사람 살해했잖아. 하지만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해버리지. 그래서 소극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앞으로 우리가 배울 구성요건은 사람을 죽였어. 그러니까 뭐가 돼? 살인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이 돼. 정당한 행위야. 이렇게 설명이 들어갈 거라고. 이건 일반 구성요건이고, 강도가 사람을 죽이면 소극적 구성요건. 이거는 적극적 구성요건 충족했지. 사람 살해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소극적 구성요건도 충족했잖아. 왜? 정당하지 않잖아. 그래서 얘는 살인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설명하잖아. 우리나라 통솔은 강도 살인죄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위법성이 뭐가 돼? 추정된다. 맞죠? 그리고 이제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으면 위법성 인정되겠죠.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 경우 징표설, 우리 통설이죠. 판례고,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는 위법성이 잠재적으로 추정될 뿐이지 확정된 건 아니죠. 위법성의 최종 확정은 어디서 해? 위법성 편에서 하겠지요. 하지만 소극적 근거설은 위법성의 최종 판단 어디서 해? 구성요건에서 하죠. 그 점에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착오는 당연히 소극적 구성요건은 무슨 착오가 돼? 구성요건 착오가 되죠. 그것이 뭐니까? 구성요건 요소니까. 하지만 우리가 배운 학설은 뭐냐? 이제 몰라. 여기 듣는 학설 대립 있어요. 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법성 조각사유인데요. 요거는 법에가 규정되어 있는데, 총칙이 5개가 있습니다. 정당 방위, 긴급 피난,
자구행위, 피해자 승낙,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연석되니까. 정당행위, 이렇게 총칙에 5개가 있습니다. 형법 각칙에도 있습니다. 310조에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그 진실한 사실로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하면 위법성이 조각되는데 뭐 그건 그렇다 해놓고, 주관적 요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을 할 의사입니다. 정당방위를 할 의사. 무슨 의사. 긴급 피난할 의사. 자구행위를 의사. 이런 것하고 객관적 요건이 상황입니다. 상황. 그러한 상황이 있어야 된다. 여기 통소가 판례입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뭘 하냐면 우연적 방위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는 주로 우연적 방위, 이제 요거에 우연적 정당방위란 말이야. 뭐 우연적 긴급피난, 우연적 전에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주로 시험 뭐를 내? 우연적 정당방위를 내.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주관적 정당화 의사가 없어. 정당 의사가 없다고. 정당화 의사가 없고 객관적 상황만 있는 거야. 우연히 하다 보니까 뭐야? 정당방위야.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예를 들었어. 보초 근무 중이던 군인 갑은 초소 앞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을이라고 생각했어. 총으로 쐈어. 무슨 의사야? 살인의 의사로 쏜 거야. 죽여놓고 봤더니 누구더라? 아, 그리고 보니까, 잠깐, 이제 뭐, 소대장인데, 여기 보고, 봐봐. 16페이지 넘게, 16페이지로. 아, 이게 왜 더블에 이어놨대? 됐지. 그래서 16페이지, 앞에 지워버려. 더블로 이어놨더라고요. 16페이지, 그걸 접어놨는데. 그래서 지금 몇 페이지냐면, 19페이지. 19페이지. 그래서 이 경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19페이지 제일 밑에 위법성 조각의 요건, 디귿, 보초 근무이던 군인 갑은 초소 앞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평소에 괴롭히는 의뢰자인데 우연히도 을이 적군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연히 정당방위가 된 거야.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에 대해서 학설이 3개 있어요. 간단합니다. 순수 결과만 가지고 보자가 뭐야? 순수 결과만 가지설이야. 결과만 가지고 보니까 뭐야? 당연히 조건수에서 괜찮지? 이 설에 의하면 정당화 요소는 필요 없다는 설이야. 당연히. 나번 19페이지입니다. 지금 19페이지. 순수 행위반가치설. 이거는 뭐야? 행위만 가지고 보자는 거야. 행위만. 그럼 행위는 이 자식은 뭐야? 의사는 지금 사람을 죽이려고 했죠. 이는 살인죄 기수야. 우리나라 통설과 판례야. 범죄가 되려면 행위반가치, 행위도 반사회적이 돼야 되고 결과도 뭐한다? 반사회적이 돼야 되는데 이 경우 뭐야? 행위는 반사회적이지만 결과는 반사회적이 아니지. 라고 한다면 행위만 있고 결과가 없지. 그럼 뭐라 이건 미수가 되겠지. 다음에 배울 불능미수라고 합니다. 불능미수다. 자, 그래서 문제를 좀 한번 보자고요. 작년 구급검찰 문제입니다.
갑은 평소 미워하던 을과 우연히 마주치자 상해의 의사로 을의 얼굴을 강타했는데 마침 그때 을은 갑을 살해하려고 칼로 갑을 공격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뭡니까? 지금 얘는 정당방위를 할 의사가 없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정당방위가 된 거죠. 이걸 뭐라 그러더라? 우연적 방위. 자, 옳은 겁니다. 정당화 요소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견해는 뭡니까? 결과만 가지고 보자는 거죠. 예? 그러면 당연히 결과적으로는 이건 잘한 거잖아요. 뭐가 돼? 정당방위가 되겠죠. 순수 결과만 가지고 보니까. 기억은 말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우리나라 통솔과 판례는 정당방위가 되려면은 뭐가 있어요? 주관적 요건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돼? 주관 요건이 없죠. 얘는 지금 현재 방해할 의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당방위 안 되겠죠. 니은도. 위법성 조각사유에서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요구되지만 이 사례에서 결과방 가치는 없다. 결과방 가치가 부정된다. 그러니까 위법성이 되려면 두 개 다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있고 이것이 없지. 그러니까 뭐가 돼? 이거는 뭐가 된다? 불능미수라는 설도 있다. 그 다음에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똑같은 거 아닐까? 경찰관 갑은 격렬하게 저항하는 강도범 을을 제압하기 위해서 경고사기를 하다가 그만 실수로 근처에 서 있던 병에게 상의를 폈다. 그런데 병은 을의 공범으로서 막 그 시점에 경찰관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관은 지금 뭐지? 정당방위를 할 의사가 없었어. 근데 객관적으로는 뭐지? 정당방위야 지금. 이 말이죠. 똑같아요. 갑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과 객관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나라 뭐야? 통솔과 판례지.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지. 정당이 필요하다는 의사가 있다. 2번. 갑의 행위는 객관적 정당화 상황 존재에 대한 결과방 가치가 탈락되고 과실범의 미수가 되지만 과실범의 미수는 불가버리므로 즉 주관적 정당화 요소는 필요 없다는 견해도 있죠. 예? 결과만 본다는 결과방 가치 세리잖아.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의하더라도 여기죠. 갑의 행위는 당연히 지금 사람을 죽일 의사죠. 행위방 가치가 없으면 아니라 행위방 가치가 있어. 당연히 위법성 저거 안 돼. 나 3번이 틀렸고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불필요하다는 견해가 하면 필요 없다는 견해야. 뭐야? 결과만 가지고 뭐. 결과는 좀 정당방위지. 그래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번 2차 경찰 문제입니다. 이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아마 함정이 얼핏 빠질 수 있는데 그 나중에 이제 하겠고 또 살인죄에서 제일 저기 내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상식적으로 하더라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재작년부터 뭐가 시행되고 있다? 호피스 완화에 관한 법률, 즉 웰다잉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락사 허용되고 있어요. 요건만 갖추면은. 그거는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했다고 했던 건데. 알았죠? 그거 알고 있는 거 물어본 거예요. 촉탁살인죄란 범죄인데요. 촉탁살인죄가 이제 뭐냐면 부탁받고 죽여준 거잖아요. 근데 위법성 조각이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이제 정당행위에 법률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호피스 생명유지 완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 법률에 해당되면 뭐가 돼? 부탁받고 죽이면 뭐가 돼? 정당행위가 됩니다. 근데 적어놨습니다만은 살인죄 할 때 엄청나게 강조하거든. 이거 몇 페이지 있을까?
어디 보자. 호스피스 완화에 관한 법률. 35페이지. 호스피스 의료 및 임종 과정에서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법에서 이제 뭐한다? 해당되면은 요건 갖추면 뭐가 돼? 안락 소용됩니다. 거기 알고 있는가 물어보면 이건 틀리면 말이 안 돼. 다시 앞으로 넘어가고. 두 번째. 여기 또 이제 그 나중에 살인죄 할 때 하는데요. 뭐 할 때 됐더라? 그제 과실죄 할 때 한 것 같은데. 그 환자의 그 자기 생명 유지, 나 안 하겠다. 생명 포기하겠다. 근데 수혈 안 받겠다는 거잖아. 자기 결정권하고 의사와 환자의 생명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지. 이게 충돌을 한다는 거예요. 이때 의사는 자기 직업적 양심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그랬어요. 살인죄 안 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 자, 3번. 위법성의 본질을 결과만 가치에서만 구하는 입장 뭐야? 결과만 가지고 본다는 거야. 우연적 방해는 어떻게 돼? 위법성 조각돼야 한대. 되잖아. 탈락돼. 답 3번이네. 이렇게 학생을 물어본다고 최근에. 뭐 4번이야 뭐 당연히 정당행위 아닐 거고. 그래서 뭐 여러분이 1번이나 물론 프린트를 잘 봐서 기출문제는 아니야. 기출문제는 3번만 기출문제고 1, 2, 4는 기출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알았죠? 그러면 3번을 답을 골라가야 되겠지. 근데 4번은 1번, 2번은 내가 설명을 합니다. 살인죄 편에서. 근데 4번은 설명 안 해요. 안 하는데 어쨌든 뭐 3번으로 답을 골라가야 됐을 겁니다. 됐죠? 그다음에 7급 검찰 문제 한번 봅시다. 갑은 A를, 이것도 여러분 엄청나게, 내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7급 문제 보고. 경찰직의 시험에 지난 15, 16년 전에 어마어마하게 나왔던 사례입니다. 이거 사례. 여러분 지금 15, 16년 전에 학교 간 자식들 같으면 지금 한번 뭐 빨리 된 애들은 경이 닦았네. 경감까지 딸 애들 있었겠다. 근데 그 애들 이 문제 아주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저거 넣었어요. 또 나왔더라고. 검찰 문제입니다. 7급. 갑은 A를 당신이 골탕 먹을 생각 아니라 여러분 때는 이렇게 나왔어. 갑은 골목길을 지나가는 A 집 유리창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A 유리창이. 그래서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유리창 그냥 창문을 깨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그 집의 을은 연탄가스로 중독이 돼 있었어요. 맑은 공기가 들어와서 깨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이건 뭐라 나왔습니까? 똑같네. 연탄가스. 아니면 말을 바꿀 수도 있죠. 을은 그때 마침 막 강도한테 결박돼 있다가 저거 의사수 됐잖아. 우연적 우연적 방위, 이거는 우연적 피난이겠네. 긴급 피난이겠네. 즉 쉽게 말해서 뭐가 없다는 거야? 정당한 요소가 없었어. 근데 객관적 상황은 된 거야. 그것도 붙이면 되겠네. 결과만 가지고 보냐, 행위만 가지고 보냐, 양쪽 다 보냐. 맞죠?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은 뭐죠? 결과만 가지고 보겠다는 거죠. 당연히 위법성 조각되죠? 불가버리고.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구속요건 해당의 결과반 가치, 행위반 가치가 모두 상쇄돼야만, 그러니까 결과뿐만 아니라 뭐한다? 정당화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걸 근거로 둔다. 행위반 가치는 인정이 되나 결과반 가치가 인정되지 않은 견해의 입장은 불능미수죠. 불가버리가 아니라 당연히 처벌되지. 불능미수니까. 진짜 어떤 놈이 출제했는가? 그 다음에 4번. 결과반 가치가 인정되므로 재물손괴 기술 인정의 입장에 대하여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순수 행위반 가치설은 기수죠.
행위만 가지고 보자가 뭐 행위만 같이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은 기수잖아. 객관적 상황이 존재하지 않은 함에도 존재하지 않은 경우 똑같다면 무슨 말이야? 그냥 유리창 깨도 뭐야? 기수고. 여러분 유리창을 깨가지고 사람을 살렸잖아. 그것도 기수냐 이 말이야. 다른데 분명히. 그래서 사람을 살린 놈은 뭐로 하고? 미수로 하고. 불능미수로. 안 살린 놈은 뭐로 하자? 기수로 하자. 그게 통설이야 우리나라. 자 어찌됐든 이렇게 우연적보다는 뭐가 많이 나냐면 이게 많이 나와. 상황을 오인한 거란 말이야. 오상이라 그래. 오상. 상황을 뭐 했다? 상황을 뭐 했다? 오인했다는 거야. 상황을. 그러니까 얘는 뭐가, 이 경우는 주관적 요건은 있어. 있는데 뭐야? 객관적 상황이 없는 거야. 이건 꼭 알아야 돼. 여기는 두 가지 나눠. 이 경우 고의범으로 처벌하자는 설, 이거 했어. 지금 오늘 하면 지금 세 번째 하는 거야. 그런데 다음에 한 번 더 해. 그만큼 많이 해. 자, 고의범이 뭐냐면 엄격 책임설이야. 자, 우리 엄격 책임설 어디서 배웠냐면 고의할 때 배웠어. 얘는 고의란 것은 뭐다? 고의란 것은 범죄 사실을 인식한 거다. 위법성 인식은 뭐다? 위법성을 인식한 거다. 요거 이제 엄격 책임설이야. 그래서 위법성을 인식하지 않아도 범죄 사실만 인식한 뭐야? 고의가 성립한다고 엄격 책임설이야. 그럼 이 경우 지금 요게 지금 범죄 고의잖아. 다 이걸 인식했겠지. 이걸 인식 안 하면 위법성이 내려오지는 않잖아. 지금 현재 여기에 관한 착오가 일어난 거잖아. 요거를 인식하지 못한 거잖아 지금. 당연히 뭐가 돼? 고의가 성립해. 그리고 이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지. 그래서 우리 나중에 배울 뭐가 돼? 법률의 착오가 돼. 근데 법률의 착오는 아직 안 배웠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촉구하게 돼. 이게 무슨 설이야? 고의범설이야. 엄격 책임설이야. 그 다음 과실범이 된다는 설. 고의설, 제한 책임설. 여대가 이제 법효과 제한설, 유추적용설, 소극적 구성요건이라. 자, 고의설은 뭐였지? 고의설은 모든 인식은 고의 요소라고 그랬어. 미국 학설이잖아. 사실인식이 됐든 뭐가 됐든 위법성 인식이 됐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지금 요 위법하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잖아 지금. 고의가 조각돼. 과실범. 유추적용설에 뭐가 조심해야 된다? 법효과 책임설. 얘들은 구성요건 고의는 인정되는데 무슨 고의가 없다? 책임 고의가. 비난을 못한다는 거야. 비난. 유추적용설은 뭐 사실의 착오 유추고, 소극적 구성요건 당연히 위법성 조화의 착오, 당연히 무슨 착오가 돼? 구성요건 착오가 되잖아요. 이렇게. 자, 문제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내가 문제는 요건 좀 많이 해놨어. 하도 중요한 데니까. 그래서 문제를 몇 문제 해놨냐? 8문제 해놨네. 1번. 남편이 출장을 가고 혼자 잠을 자고 있던 주부 갑은. 요 두 개 중 하나 꼭 나옵니다. 우연적하고 오상하고. 오상이 훨씬 더 많이 나와.
새벽녘에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온 소리를 듣고 이를 강도로 생각하고 폭행. 그러니까 부인은 지금 뭐야? 머릿속에서는 강도 폭행이지. 그런데 누구였다? 남편이었어. 어디야? 주관적 요건이 있는데 상황을 뭐 한 거지 지금? 오인한 거란 말이야. 그럼 이 학설이 들어가야 되겠네. 엄격 책임설에 의하면 무슨 착오야? 법률의 착오야. 금지의 착오란 말이야. 따라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벌하지 않죠. 고의가 폭행죄로 처벌된다가 처벌되지 않지. 정당히 벌하지 않습니다. 고의가 조각되지 않고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네, 정당한 이유가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 소극적 구성요건이라면 이거 뭐가 돼? 구성요건 착오가 돼서 무슨 범이 되지? 과실범죄입니다. 과실폭행죄 없죠?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유추적용설은 구성요건 착오를 유추한다는 건데 과실범죄죠? 형법에 과실폭행죄 없습니다. 틀렸고. 법역과 책임설에 의하면 구성요건 고의는 인정되는데 책임고의가 없죠. 그래서 과실범이 되죠. 그런데 과실폭행죄 없죠. 답 4번이네. 2번. 김밥집 주인이 앞서 뗀 학생 2명에게 야 계산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들은 갑은 부근에 있던 A가 이 도망가는 학생으로 잘못 알고 A의 맥살을 끄고 왔습니다. 자, 자기는 현행범을 체포한다고 생각했는데 현행범이 아니죠. 오상이죠. 옳지 않는 거. 엄격 책임설에 따르면 했어. 여기죠. 고의 성립해 안 해? 합니다. 다 1번이 틀렸네요. 엄격 고의설, 구성요건 착오 유치설은 전부 과실범죄죠. 과실폭행죄 없죠. 그 다음에 법역과 책임설에 의하면 구성요건 고의는 있는데 책임고의가 없죠. 과실폭행죄 없죠. 성립하지 않고 소극적도 마찬가지고.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 상황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존재한 것으로 한 경우를 잘못하고 방위를 한 경우 이를 법률의 착오로 보고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학된다는 개념. 어느 학설이야? 엄격 책임설. 갑은 야간에 악수를 하는 이웃집 사람을 강도로 오인하고 방어할 생각으로 그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나 다음 중 어느 학설이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가? 당연히 이거는 아예 드세요 했구만. 어느 학설이 무섭게 처벌돼? 무겁게? 엄격 책임설. 나머지 다 과실범이야. 5번.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하산하다가 야생 멧돼지에게 쫓겨 급히 도망치면서 달리던 중 마침 갑의 주택을 발견하고 그 집으로 뛰어들어가 숨겼는데 집주인 갑은 A를 도둑으로 오인하고 때렸단 말이야. 도둑 아니지. 정당화 요소인데 객관적 상황이 도둑놈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오상방이야. 그래서 아직 포섭배차가 안 된 포섭배차가 아닐 거고 우연방이 아니지. 우연방위는 뭐야? 객관적으로는 정당방위 상황인데 정당화 요소가 없는 경우 우연방이지. 이거는 아니지. 정당화 요소가 있었지. 도둑놈을 잡는다는. 그런데 도둑놈이 아니지. 오상이란 말이야. 2번 아니고 3번 허용 구성요건 착오에 해당하는 사례로서 개자식이야. 여기 바로 제한책임설 이렇게 불러. 오상방위를 이렇게 부른다고요. 법역과 책임설에 따르면 폭행의 구성요건적 고인정 책임고의가 없어서 뭐 한다? 폭행죄 안 되죠. 답 3번. 오상방위의 사례로서 판례에 따르면 이거 할 거야. 우리 판례는 이 학설을 모릅니다. 참고적으로
학설은 몰라요. 이거를, 판례는. 그래서 판례는 이따 할 거야, 나중에. 이따 할 거야. 위법성 조각으로 봅니다. 오상방위. 이따 할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있어. 똑같은 거네. 자신이 오는 밤에, 마중 나온 아버지를 뭐 한다? 강도인 줄 알고 전기 충격기로 그냥 쓰러지게 해버렸어. 어디야? 오상이야, 우연이야? 오상이지. 자기는 지금 자기를 추행하는 성추행범이라고 했는데, 봤더니 누구더라? 아버지더라는 거야. 오상이야, 에? 자, 적절한 거네. 뭐 주관적 정당 아니 이거는 뭐야? 정당화 요소 이거 여부는 이건 어디지? 우연적에 쓰는 말이야. 일반 아니고. 자, 엄격 책임설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게 아니라 뭐가 조각돼? 책임이 조각돼. 3번. 법역과 책임설에 따르면 위법성 조각 사유로 소극적 무슨 말 같은 소리야. 위법성 조각 사유로 소극적 구성 요건을 보는 것은 무슨 소리야? 소극적 구성 요건이야. 제한 책임설에 따르면 구성 요건 착오를 유추해서 되죠?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답 몇 번이 맞나? 4번이 맞네. 맞죠? 너무 쉽잖아. 왜? 그렇잖아요. 7번. 갑은 을의 애인 A를 자신 애인 B로 오인하여 놀라게 할 수 갑자기 끼어났는데 을은 갑을 성폭행범으로 오인하고 뭐한다? 때렸어. 와, 이거 여자가 출제한색이 웃긴 놈이야. 아무래도 여자가 막 그 장애란이 역도선수인가 봐. 남자가 사주 타박사. 자, 어디야? 오상이야, 우연이야? 오상이야. 자, 옳은 거꾸로 했어. 갑이 A를 B로 오인했다더라도 오인했습니다. 강제추행죄 고의는 부정되지 않으므로 얘는 이제 강제추행할 고의가 없었어. 맞죠? 갑은 강제추행에 고의가 없었잖아. 자기 좀 놀래켜 하려고 했었잖아. 그 다음에 을이 갑을 성폭행범으로 오인했습니다. 이 경우 법역과 책임설에 따르면 뭐가 돼? 과실상해죄야. 고의범 하나밖에 없어. 무슨 설? 엄격 책임설. 엄격 책임설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상해죄 고의, 구성요건이 인정되는데 뭐가 조각이 돼? 책임. 답 3번이네. 4번. 만약 갑이 추행의사로 A를 뒤에서 팔로 끼어내렸다면 나중에 배울 거야. 추행의사가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근데 못 껴놨어. 그럼 뭐가 돼? 강제추행 미수야. 안 껴놨으니까 나중에 할 거고. 근데 여러분 8번이 진짜 이건 조심해야 될 문제야. 이거 서서히 내가 조심해라고 이따 좀 설명 나중에 다시 한번 정확히 할 건데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요것 중 하나 꼭 나온단 말이야. 시험에 잘 나와. 근데 이걸 요즘 학생들은 잘 안 틀려. 왜 그래? 하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이걸 틀린 애들은 공부 전혀 안 하는 애들이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여기 우연자가 들어가면 뭐야? 학설 3개잖아. 결과반같이, 순수 결과반같이, 행위반같이 2개 다 보는 소리 있고. 오상은 뭐냐? 고의범하고 과실범이 있고, 고의범 하나밖에 없잖아. 엄격 책임설.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할 거는 뭐밖에 없어? 법역과 책임설밖에 없어. 구성요건 고있는데 책임고의가 없지. 근데 출전하고 싶다는 거야. 자, 보자고. 엄격 고의설은 오상방의 경우 뭐가 돼? 고의설은 과실범이야.
과실범이 되고 처벌했을 때 처벌한다. 엄격 책임설은 무슨 차고야? 법률의 차고 맞지? 금지의 차고 해석하나 이때 차고에 이르게 된 상황을 무시한다는 비판. 얘는 정말 착오를 할 수밖에 없지. 그걸 너무 무시한다. 소극적 구성요건에 의하면 이건 무슨 착오가 돼? 구성요건 착오가 되지. 근데 소극적 구성요건의 비판점이 뭐였더라? 위법성을 너무 무시한다. 본질, 평가 같은 건 무시해버리죠? 오로지 조항만 보기 때문에. 4번이야. 여기를 조심해야 돼. 여기 예전에 어디서 나왔냐면은 한 4, 5년 전에 변호사 시험에서 나왔어. 내가 그거를 이제 답은 이제 당연히 발표했겠지, 당일날. 그런데 이것이 왜 답이 된가를 학생들이 몰라가지고 누구누구를 통해서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답이 왜 됩니까? 설명해 줬어. 그런데 1년인가 2년 있다가 경찰 간부에 또 나왔어, 이 문제가. 경간부에. 그래서 학생들이 또 많이 틀렸어. 그러더니 검찰직이 또 나온 7급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시험 정도에서는 이미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9급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 체계는 당연히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최근에 이게 변호사 시험부터 해서 아주 애들 죽이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요. 공범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이 일단에 고의범이 돼야 됩니다. 됐죠? 고의범이 성립해야 돼요. 우선 이렇게만 했고요. 그래야만 뭐가 되는 거야? 교사범이나 방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범죄 종속성 판례니까.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뭐가 돼 있어? 종속돼 있어요. 공범은. 그러니까 얘가 성립하면 얘가 성립하는 거예요. 판례예요. 종속성이 두 사람.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 성립해야 성립하는가가 돼 있어. 최소한은 필요 없습니다만은 제한이 우리나라 다수설입니다. 제한 종속 형식이 있고 극단 종속 형식이 있습니다. 초극단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제한하고 뭐하고? 극단만. 여기 최소한 정범이 구성요건이 있어야 된다. 요거 제한 종속 형식은 구성요건뿐만 아니라 무엇도 있어야 돼? 정범이 위법성도 있어야 된다. 극단은 정범이 구성요건 플러스 위법성 플러스 뭐까지 있어야 돼? 극단은 필요 없고, 이건 처벌 요건이에요. 이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B에게 어떤 범죄를 교사를 했는데 교사를 했어요. 얘가 오상방해에 빠졌습니다. 맞죠? 오상방해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얘가 교사범이 되냐고 물어봐요. 좀 방거는 거. 그러면 교사범이 되려면 얘가 무슨 범이 돼야 돼? 고의범이 돼야만 교사범이 되든 뭐가 되든 방조범이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고의범이 어느 정도 성립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거의 통설이잖아. 제한종속 형식이 통설. 이 정도. 그러니까 적어도 B가 뭐가 돼야 돼? 구성요건과 뭐는 있어야 돼?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보자고요.
교사를 했는데 오상방에 빠졌죠. 자, 얘가 과실범인 되는 학설이 뭐가 있어? 유추적용설, 고의설, 속적 구성 요건에 의뢰하면 법역과책임 빼고, 얘는 교사범 안 되지. 얘가 무슨 범 돼버리니까? 과실범 돼버리니까. 그렇잖아. 그런데 법역과 책임서 해보자고. 쟤 무슨 고의라고 인정돼? 불법고의 인정되잖아. 무슨 고의가 없어? 그러니까 요건 있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뭔 소리가 하면? 법역과 책임서에 하면 A가 뭐가 될 수 있어? 교사범 돼야 안 돼? 된다 이 말이야. 이거를 변호사에서 물어본 거야. 근데 유추적용서를 취하면 안 되지. 유추적용서는 그냥 과실범 돼버리지. 그래서 우리나라 학설이 이제 제한 책임설 중에서 법역과 책임설이 있고 유추적용설이 있어. 그러니까 법역과 책임설에서 유추적용설을 비판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이 사례를. 그런데 이게 나와서 나는 이상한 거 내놨네. 그랬더니 아니 워낙 틀린 놈들이 많았어. 틀린 놈이 많은 게 아니라 아예 왜 틀린 걸 몰랐다니까. 그래서 경감부에 나왔는데 경감부는 이제 기출문제 나오기 보니까 해답을 잘 못 달더라고. 그게 건너뛰더라고. 그랬더니 검찰 7급여가 나왔네. 이게 한 2년 간격 나오네. 이렇게 보니까. 별거 아닌데. 알겠지? 이건 공부하고 좀 엮이는 연결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정당방위는 좀 이따 할게요.